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오늘 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종목별로 성장주의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지만 사실 우리는 바이오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성장주가 움직였고 시장은 좋았는데 지수는 좀 코스피 지수는 좀 지지부진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다른 종목들은 오른 것도 많이 있고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자꾸 빠지고, 제가 81,000원 기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래야 탄력적이게 가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81,000원에서 밀려나죠. 밀려나고 자꾸 밑에서 기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면. 그럼 삼성전자가 왜 기고 왜 못 가냐라고 하면, 제 의견에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어제 오늘 빠졌던 원인을 먼저 보면, 자, 이겁니다. 이건 달러 선물이라는 지표인데, 달러 선물 인덱스죠. ETF죠. 달러 선물인데, 자, 달러 선물이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달러 약달러 요게 문제고 외국인의 유입이 문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요런 건데, 달러가 이렇게 달러 ETF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금액이 보이니까 강달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조 때문에 환차에게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냐 마냐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그게 또 외국인의 유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달러 선물이 좀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하이닉스와 전자는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에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또 시장 전체가 활발해지고 지수의 표기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 좋냐, 지금 포지션이 어떠냐라고 보면 2분기에 영업이익이 되게 좋게 나온다고 돼 있고 목표 주가가 오히려 상향이 되죠. 매출액이 60조가 예상이 돼요. 60조. 근데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는 또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가격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튀어 오를 수 있는 재료와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선진국 지수에 반영돼서 유입 자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외국인 많은 유입이 들어와 가지고 금액이 정도 올라가든가 정도지, 삼성전자만 예전에 상승했던 가파른 상승세를 보기에, 자, 얘기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6만원부터 9만원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왔어요. 쉬지도 않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왔어요. 웬만한 종목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기억을 못 하시니까 지금의 행보기간이 재미없고 지루하신 거예요. 이만큼 상승폭만큼 더 길어야 돼요. 조정도 길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자, 이제 영업이 이렇게 좋을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선반영이랑 똑같다는 거죠. 슈퍼사이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작년에 유동성을 힘입어 끌어올렸다. 근데 자, 주가가 오르려면 성장주의 기본은, 주가가 오르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속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금액이 오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삼성전자는, 자,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에 기로에 놓여 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돼서 시행이 되고, 그게 또 매출의 견인이 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로 보는 거죠. 올 하반기.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정도나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래요. 삼성전자가 간다고 해서 가봐야 10만 5천 원 이렇게 목표 주가에서 12만, 이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만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또 단기적 마지막 파동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우리는 거래 안 하니까 괜찮고,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고 뭘 섹터 구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팁을 드리긴 했어요. 성장주다. 성장주라는 제목으로 성장주 딱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섹터 구성을 이번 주말에 한번 개편해서 좀 한번 브리핑을 할게요 했는데 오늘 좀 했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 좀 해봤습니다. 남아서 좀 받고 오늘 공유를 좀 주말 새 좀 보시면서 좀 개인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장주가 맞아요. 성장주. 왜냐면 달러의 그걸 떠나서 금리에 제일 민감하죠. 금리. 하지만 금리는 또 반대로 다운되고 있고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도 조기에 그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달러가 잠깐 오르고 막 이렇게 튀는 현상이 나오는 것 뿐이지 단기적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금리에 부담이 없다면 성장주가 가고, 또 반대로 가치주는 멈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 금융주는 멈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 생명, 금융 이런 게 다른 의견이 생겨서 튀어오른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덮어놔야 된다. 덮어놔야 된다. 왜냐면 당장은 못 갈 거니까. 성장주가 가면은 가치주가 갈 수 없고 가치주가 가야 성장주가 떨어지고 이런 좀 반대성이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 섹터를 보시지 말되, 제가 그래도 금융섹터에 그 괜찮은 거는 증권주만 얘기 드렸죠. 왜냐? 증권주는 실적이 증명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다 좋긴 한데 주식시장이 좋아서 활발해져도 증권주에 대한 부각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지, 그리고 증권주도 지금 금융섹터로 같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정도입니다. 않나? 괜찮지 않을까? 올해 하루 들고 와도 되는 건 그렇지 않을까라는 건 증권주고, 자 생명, 화재, 은행 같은 것들은 달라요. 그런 것들은 분명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분명 금리 인상은 되고 분명 내년 2번이면 내년에 인상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락이 막 간다라기보다 그냥 옆으로 다음 재료와 뭘 따라서 그냥 횡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금융주 자체 원래 실적이 좋지 않아요. 원래 만년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리라는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일단 금융주는 좀 덮어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덮어 놓고, 자 그러면 가치주를 좀 일단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민감주를 많이 얘기 드렸는데 경기민감주 중에서는 조선 섹터를 얘기 드렸지만 보긴 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아직 추천드린 적 없어요. 철강도 한 번 더 파동은 있을 것 같지만 종목 아직 얘기 드린 적 없어요. 자 철강, 조선도 경기민감주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왜냐면 아직은 그래요. 지금 성장주들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하루가 늦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타서 수익을 내고 가지고 있던 거 수익 실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섹터를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드렸죠. 요럴 때는 가치주, 요럴 때는 소비주, 요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계속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자 지금은 성장주에 줄을 둬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에는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성장주를 몰사도 갔어요. 몰사도 갔죠. 몰사도 가고, 몰사도 예를 들어 반도체 가고 2차전지 가면 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미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이런 것들은 이미 첨보도 이미 다시 예전 금액대를 회복해 있고, 자 에코프로비엠은 신고가 경신했죠. 근데 SDI나 LG화학 보면 여기서 놀고 있어요. LG화학은 좀 다르게 보고 SDI만 보면은 정고점이 아직 한참 모자르죠. 지금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제가 삼성 SDI로 넘어와서 하나 잘못한 게 딱 있다고 말씀드렸죠. 1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나올 줄 몰랐다였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다른 2차전지 배터리랑 다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시세를 2번, 3번 줄 동안 얘는 계속 밑으로만 꽂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65만원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못 가고 그래서 비중도 많이 싫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가치 섹터 움직이니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2분기에는 좋다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판은 깔려 있었어요. 판은 깔려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1분기보단 당연히 좋을 것이고 2분기엔 좋을 거라는 리포트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와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지금 후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1분기에 대한 충격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자동차든
그 성장주니까 자동차든 그린뉴딜이든 배터리든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악재가 낄 때는 여지없다예요.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이 탄탄한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하시면서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 SDI가 오히려 못 간 쪽에서 2분기 좋다 그러면 당분간은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 구름대 정도를 버텨주지 않을까. 그래서 구름대 정도 65만원 중후반 정도는 지켜주면서 조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재차 위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하면 LNF. 예전에 LNF는 정말 제가 그 히트작이죠. 히트작. 예전에 모르실 텐데 제가 이 4만원 정도 추천해서 정말 지인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하고 정말 자신있게 얘기했던 게 LNF였죠. 근데 지금은 넘사벽 종목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 대비하면은 뭐 벌써 150%, 100% 이상 상승이 됐으니까. 하지만 LNF도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차전지는 성장주예요. 성장주니까 영업이익의 매출이 지속성이 보여진다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주가 못 가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그 섹터 자체가 죽어 있었죠. 죽어서 관심을 못 받았던 거지만, 다시 한번 성장주에 관심이 쏠리고 집중이 된다면 2차전지는 또 하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2차전지를 얘기 드렸지만 못 가고 지지부진하니까 정말 다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가지고 있고 뭐 수익도 냈었고 괜찮다, 성장주지만 실적도 나오고 성장주 섹터가 돌아올 것이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LNF는 지금도 보실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LNF. LNF나 다른 것도 많지만 에코프로빈 이런 거 이미 천장을 가버려가지고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LNF도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막 구간에 따라 들어가긴 애매한데 눌림목을 잘 잡아서 이 상승이 줄 때 좀 잘 가져가 보자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다음 주 추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전지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또 악재가 터져주죠. 공장이 또 멈췄다 얘기 나와주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그 코스피 자체가 좀 약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대장들은 잘 못 가고 있어요. 기아, 현대들은 계속 눌리고 있는데, 눌림 와중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21선을 찍으려면 빨리 찍는 게 좋고 빨리 빠지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진짜 일주일 내내 사람을 진을 빼는 거죠. 뺄 거면 빨리 빼든가. 빼지도 않고 계속 횡보만 하면서 거의 금액도 조정도 되지도 않으면서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그랬죠. 못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같이 타는 것도 방법이고 괜찮다. 그래서 한다. 근데 너무 더디긴 하고 좀 그랬다. 거래량도 보면 막 그렇고 정말 좀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장세가 연속이 됐어요. 하지만 요런 걸 보시면서 빠르지 않다는 호흡에서 보셔야 될 게, 자, 여기를 바닥으로 봤을 때 여기서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 조정이 주식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요렇게 재미없는 구간에 담아놔야 요런 상승을 다 맛볼 수 있는 건데, 꼭 늦게나마 안 보시다가 이렇게 상승이 장대가 솟은 다음에 따라가지고 되게 불안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에 뭐 반도체 공급이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아직도 뭐 아예 풀려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코스닥이 좋으니까 코스닥 자동차 소형주들이 잘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시면서 이것도 정말 좀 어떻게 지겹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지만도 성장주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성장주다라고 얘기 드렸고, 자동차 섹터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이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반도체가 꿈틀꿈틀은 해요. 아직 뭐 크게 가고 그러진 않는데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은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LNF나 그 SNS텍, LB세미콘, 원익 IPS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잘 가는 놈이 사실 대장이긴 해요. 제가 대덕전자는 몇 번 계속 얘기 드렸는데, 기판 얘기하면서 또 얘기 드렸고, 증설 끝나서 영업이익이 된다 했고, 고평가 아니다. 많이 오른 거 같죠. 고평가 아니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가요. 오늘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뭐, 그 나머지 지표만 봐도, 갈 길이 먼 친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때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금액대가, 15,000원, 14,000원대에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추일 지켜보시면서 또 나름 이쁜 조정이나 이럴 때는 조금씩 소량을 담아보면서 따라가 볼 수 있겠다는 되겠어요. 잘 갈 때, 성장주들이 갈 때 또 가니까. 그리고 반대로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인데 좀 이렇게 위치적으로 더 좋은 거, 차트 위치가 더 좋은 것들이죠. 굳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급이나 시장에서 더 빨리 선반영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SFA 반도체나 아니면 그 대덕전자 같은 것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좋게 보는 건 LB세미콘 이런 것도 보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반도체도 움직일 때 소량으로 좀 담아보면서 흐름 보면서 가져갈 수 있겠다. 반도체도 성장주예요. 반도체도 실적을 기반한 성장, 그 다음에 이렇게 증액이 완료되어 있고 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들은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뭐 DB 하이텍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MC넥스 같은 것도 얘기 드린 적이 있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는 것도 좀 신규로 담을 수 있는 금액대이기도 해요. 이미 다 조정받고 못 가고 있는 놈들이라 반도체 섹터도 담아서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십사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또 하나 5G. 5G도 제가 이때부터 저가 매수도 유효합니다. 이때도 담아 볼 수 있다. 2번 얘기 드렸고, 최근에도 얘기 드렸어요. 3번 얘기 드렸어요. 3번. 자, 세 번째 금액대는 딱히 주진 않았는데, 제가 4만원, 4만원, 뭐 8천원, 7천원, 아니 8천원, 9천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7천원, 8천원인가요?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게 그 음봉 하나 없이 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세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모든 이렇게 오름과 조정이 있죠. 상승과 조정이 있는데 정말 조정 없이 가고 있고, 지금 이게 딱 이 금액대가 53,000원 금액대가 여기 금액대를, 여기 저항대를 닿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밀리면 이 추세대에 맞아서 좀 한 4만원, 5만원 정도, 지금은 좀 올라왔죠. 저점이 5만원 정도에서 또 신규를 담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5G는 3분기부터 좋을 거라고 초창기 때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은 좀 가지시라 얘기 드렸고, 이렇게 세게 가면서 바닥부터 요때부터도 얘기를 드렸죠. 계속 요때부터 얘기 드렸고 계속 저도 담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늘어나서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돼 있다고 얘기 드렸고, 하지만 요즘 시장에 잘 가는 것들이 그래요. 자, 5G,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에 또 가는 것들이 이제 또 테마적인 것들, 뭐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사실 언급할 것도 없고, 남북경협주도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은 있죠. 대아티아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시중에 견인해 가고 있고, 테마적인 것들을 접근하시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건 다른 쪽에서 좀 참고하고 의견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충분한 의견 드리고 종목 얘기도 다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5G도 계속 지속적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5G도 쭉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정말 좋아요. 에이스테크가 대장이라고 얘기 드렸고,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지만 담아보시라. 에이스테크도 대장이니까 잘 움직인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또 시계 갔죠. 시계 가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 관심 있으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구간, 이쁜 금액대 또 횡보하면서 나와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심지어 구름대를 뚫어줬고 이제 막 머리 올린 정도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그래서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은 제가 안 봐요. 에이스테크는 대장이니까 보는 거고, 5G 중에 가장 그 재무가 좋고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은 이노와이어리스니까 계속 이노와이어리스 얘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에 집중은 하자. 집중하면서 나머지 것들 보자. 그리고 소비,
소비주 쪽은 봐요. 소비. 그러니까 조금 성장주 얘기하니까 그동안 추천했던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딱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 중에는 말씀드린 거 딱 건설 요즘에 보는 거 하나, 뭐 서한도 뭐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하실 테니까 괜찮고, HDC 현대산업개발, 자 요거 하나 얘기 드렸고, 요거 저가 매수 유효하고 3분기에 건설 섹터는 움직이니까 괜찮다. 경기 민감주지만도 테마가 있다. 테마가 있어서 건설 섹터 하나쯤 괜찮고, 요거 하나 보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저가 매수로 보고 있어요. 저가 매수.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 거는 뭐 화장품 관련 송원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냐가 아니라 송원산업 제가 못하나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얘도 소비죠. 소비. 그러니까 그 화장품에 대한 테마가 있죠. 테마가 있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2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수록 화장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나고, 거기에 또 소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예요. 이 섹터도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주 메인은 성장이어야 된다. 성장과 그 다음에 소비들, 뭐 그 다음에 식품주 이런 것도 좀 보는데, 식품주는 사실 타격을 입었죠. 원자재가 그 원자재 가격이 다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하면서 곡물 가격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긴 하는데, 저도 가지고 있고 대상은 저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찍어주면 추가 2배수 베팅, 3배수 베팅도 하겠다라고 내비둬요. 왜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좀 그 하나 좀 못 가는 종목, 그 다음에 매집 중인 종목이었죠. 저도 소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보고 다른 데 좀 집중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매집을 해보자 해서 저가 매수를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가에 지금 넣었던 금액에 2~3배를 베팅해서 편락감 그냥 바닥으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비하니까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얘기 드렸죠. 크리스 FNC 바닥 찍으면 저가 매수로 보자. 소비주로 보자. 그래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정말 기어주고 바닥 확인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집중.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씩 담으시는 거 유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가치주나 이런 건 좀 스탑. 그리고 자,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지지만 제가 주말에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서 또 만날 수 있고 댓글 보고 답변 다 드릴 테니까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뽑았어요. 오늘 또 제가 어제 언급드렸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고, 성장주다 얘기 드렸고, 저도 오늘 다시 담았어요. 담았는데, 자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이번엔 긍정적으로 봐요. 이번엔 자, 여러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자 오늘 장 초반이 아니라 한 중간 좀 밑에서 담았어요. 초기 물량을 담았어요. 여기 중간쯤에서 여기 뚫는 거 보고 담았어요. 담고 얼마 안 가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이 구름대가 되게 얇아졌죠. 이 구름대, 근데 일부러 구름대 일목균형표 지금 냅둔 거예요. 다른 종목도 보였겠지만 이 구름대를 뚫어주겠다, 오늘 뚫어 올려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자, 성장주에 탄력이 받고, 하나솔루션도 성장주니까 여기 탄력 받고 구름대에 올려주고 끝나지 않을까. 근데 겨우겨우 간신히 올리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고 여기서 위에서 놀아주면, 탄력적으로 놀아주면 위를 향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당장 또 이렇게 눌리고 지지부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간에 탔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금액 만들면 성장주로서의 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어요.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면 당연히 또 그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제가 계속 그 누누이 얘기 드렸죠. 누누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못 가서 항상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좋은 금액대는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금액대는 계속 매집을 해보시고 좀 관망해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주말에 또 보충 영상이나 또 그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좀 추려서 얘기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종목도 종목 상담식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종목 상담,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종목이나 대처 방법이나 대안, 이런 것도 좀 같이 짜드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 종목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같이 보면서 또 신규 종목도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걸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 애청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댓글로 의견이나 궁금한 것들 많이 달아주세요. 확인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일단 장이 괜찮으니까 마음 좀 편히 이제 좀 손실이었던 거 걷어 들이시면서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거 내시면서 잘 이끌어 보자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